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9% 넘게 반등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 만든 공포를 시장이 V자로 되받아치는 매우 드문 회복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강력한 반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진짜 큰 그림을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 일어선 진짜 이유, 끝까지 봐주시면 한국 메모리 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번 반등이 시장에 보내는 핵심 신호를 짚어봐야 합니다. 어제의 급락은 외부 변수와 단기 수급이 한꺼번에 겹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브로드컴 실적 충격, 금리 인상 우려, 외국인 20일 거래일 연속 매도, 그리고 신용융자 확대까지 단기 요인이 동시에 정렬된 결과였는데요. 다만 한국 메모리 산업의 본질적 데이터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기 매물이 한 차례 정리되면 시장은 빠르게 본래 가격대로 돌아오는 변화가 만들어지죠. 오늘 9% 반등이 바로 그 회복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V자 반등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나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유한타증권이 2000년 이후 코스피가 하루 8% 이상 급락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락 후 평균 수익률은 10거래일 5.5%, 30거래일 6.5%, 90거래일 15.3%에 달한다는 분석이죠. 다시 말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어제와 같은 단기 급락이 회복 사이클의 출발점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급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사 안에서는 결정적 변화가 자리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승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두 문장과 회동을 마쳤는데요. 전 부회장은 회동 직후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과 파운드리 협력,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협력해왔는데 오늘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는 직접 발언이 함께 나왔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HBM4와 파운드리 협력, 중장기적으로는 HBM5 공동 개발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된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 급락 안에서도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한 단계 위로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젠승황이 방한 중 남긴 발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부족은 앞으로 꽤 몇 년간 이어질 것이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수요가 워낙 엄청나서 웨이퍼부터 첨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케이블 커넥터까지 전체 산업 공급망의 모든 것이 공급 부족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한국 메모리 산업의 매우 강력한 호재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가 단발성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다는 의미이고 메모리 가격의 우상향 모멘텀이 다음 분기, 다음 해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V자 반등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본질적 회복의 신호로 평가되죠.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램 가격은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비램 가격이 집전 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 낸드는 50% 추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국 메모리 수출은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5월 한국 무역 수지가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입니다. 다시 말해 어제 급락도 오늘 반등도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본질을 흔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계의 가장 큰 동력은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입니다. 베라루빈은 본격 생산 단계에 진입했고 여기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바로 HBM4인데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베라루빈 매출이 실제 매출로 본격 전환되는 시점이 다음 분기에 임박한 단계죠. 다만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걸쳐 HBM4 매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올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매출 전환이 직접 숫자로 확인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V자 반등 다음 단계에서 시장이 직접 확인할 결정적 변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임박한 삼성전자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51조 원 수준이었죠. 그래서 1년치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2배로 넘어선다는 의미이고 단기 변동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다음 달 초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V자 반등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판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인데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없애는
되는 방식이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출렁임이 클수록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죠. 다만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시장 안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185조, 다음해 217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결정적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이 이번 주 안에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MSCI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가 따라가는 가장 큰 글로벌 주가 지수이고 한국이 현재 분류된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지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편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펀드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이 자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동으로 우선 배분되며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유입되는 체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호재 방향으로 풀린다면 V자 반등 모멘텀에 추가 동력이 더해지는 강력한 트리거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안에 다가오는 또 다른 결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인데요. 미국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미국 금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방향이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를 좌우하는 변수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는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영역이 바로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종목이죠. 그래서 이번 주 미국 물가 한 가지가 V자 반등 모멘텀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외부 트리거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 시각도 이번 V자 반등을 그대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가 50만 원대 위로 일제히 상향된 상태인데요. 가장 보수적인 시각이 53만 원, 가장 공격적인 시각이 61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안에서도 어디도 목표가를 하향한 곳은 없죠. 상향 근거는 명확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 단축, 그리고 5사업부 동시 부활에 따른 매출 다변화까지 더해진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 월가에서는 삼성전자가 85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한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회복 모멘텀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부의 변화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이 나노 공정 수율은 60%대까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흑자 전환 목표 시기가 올해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수주 흐름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죠.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위탁 생산, 약 165억 달러 규모 계약, 엔트로픽 전략 인프라 파트너십, 엔비디아 베라루빈 우선 공급망 진입, 그리고 중국 BYD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논의까지 더해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같은 구간에 정렬되며 회사 전체 매출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조금 더 멀리 시야를 넓혀보면 다음해 시장 전망도 한 단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음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6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한 단계인데요. 전년 대비 743% 증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35% 증가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 단독 영업이익만 270조 원에 이르는 수준이죠. 여기에 다음해 D램 가격이 올해 대비 추가로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매출과 이익이 연속적으로 확대되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에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